한국에 자원이 있다고. 세계 최고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대국이야말로 자원이 풍부하다고. 너네 한국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왜 이렇게 한국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 스미스입니다. 저는 국가 간 관계에 대해 가르치는 교수로 옥스퍼드 국제정책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국가의 성공 요인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 온 주제였죠.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성공하려면 석유, 가스, 광물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한국이 바다를 무역에 활용한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그냥 중요한 의미가 없는 운 좋은 사례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열릴 큰 방에 들어서자 아는 얼굴들이 보였어요. 중국에서 온 교수 제임스 황이 그의 조수 에릭 웡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로 부자가 된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었죠. 그들도 저처럼 천연자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긴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며 리처드 밀러가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국가 발전에 있어 바다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미국 연구원이었죠. 저는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어요. 또한 오늘 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레인 장이 따뜻한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고 버나드 리도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둘 다 매우 똑똑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죠.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에 국가들이 부유하고 성공적이 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논의할 것입니다. 천연자원인가 아니면 바다 접근성인가요? 의장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죠.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할 간단한 대화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더 어려운 논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 밀러가 말을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오래전 요르단은 석유가 있는 큰 땅을 작은 해안선과 교환하기로 선택했대요. 그들은 아카바라는 항구를 건설했고 이 선택이 요르단의 무역을 수년간 성장시켰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이건 제가 믿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었거든요. 단순히 제 생각에 대한 작은 도전이 아니라 제가 수년간 가르치고 써온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얼굴들을 둘러보았어요. 몇몇은 리처드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몇 명은 제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하며 저를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펜을 꽉 쥐고 있었어요. 오늘 제 생각을 강하게 방어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 토론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 회의가 많은 것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저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죠. 사실들이 제 세계관에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방 안은 점점 더워지고 있었어요. 높은 창문 밖으로 옥스퍼드 대학교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 건물들은 수백 년 동안 이런 토론들을 많이 지켜봐왔겠죠. 오늘 회의에서는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노트를 펼치며 발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이 국가의 성공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시험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일어서자 방 안이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긴장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려 했죠. 목을 가다듬으며 저를 지켜보는 모든 얼굴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바다 접근성이라는 특별한 이점 때문이 아니라 서방 국가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 말은 폭풍 전의 무거운 구름처럼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의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았고 돌아갈 길은 없었어요. 마치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도전장을 던진 기사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반응을 기다리며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반응은 빠르게 왔어요.
동그란 안경에 친근한 얼굴을 한 미국 학자 마크 윌슨이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처음에는 도움을 받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아이디어를 통해 스스로 성공을 일궜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말을 더 합리적으로 들리게 했고 그것이 저를 더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있었죠. 제 주변에서 토론은 더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천연자원과 바다 접근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제임스 황에게서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조수 에리웡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잠시 제 생각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은발의 프랑스 교수 클로드 레노가 한국이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물건의 90% 이상이 배로 운송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숫자와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큰 화면에 있는 화려한 차트들이 마치 제 생각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공장과 비즈니스 전문가인 독일의 카를 슈미트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세계 대형 선박의 40%를 건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천연가스를 운반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특수 선박 제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의 깊은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저에게는 시험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침착하게 있으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도전받는 것이 싫었어요. 커피와 간식을 위한 휴식 시간에 큰 창가에 혼자 서 있었어요. 제 생각에 반대하여 사람들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옆에 누군가 있는 것을 느끼고 돌아보니 일레인 장이 차 2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친절한 미소는 앞서 던진 도전적인 질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차를 건네주었고 별말 없이 받았어요. 그녀는 앞서 나온 요르단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저는 의심을 보이지 않으려고 짧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특이 사례가 일반적인 법칙을 무효화하지는 않아요. 제가 자리를 떠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질문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특이 사례가 과학을 발전시키지 않나요? 자리로 돌아오자 모두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말하기 전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는 나이 많은 교수 버나드 리가 일부는 저와 동의하지만 일부는 도전하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처럼 전통과 사실을 존중한다는 점이 좋았지만 오늘은 그마저도 제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아침 내내 제임스 황에게 고개를 끄덕이던 에릭웡이 갑자기 자신의 선생님과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바다는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바다에 관한 국제법을 언급했고 제임스 황은 놀라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의 근거에서 자신의 선생님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방 안의 불빛이 이제 더 밝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펜을 딸깍이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었죠. 창문을 지나가는 새를 보고 있었는데 이 모든 복잡한 인간의 논쟁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발표자들이 이어졌고 각자 제 믿음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실들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여성은 한국의 음악과 영화가 해상 경로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전문가는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바다의 물고기를 보호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오후 중반쯤 되자 마치 포위된 성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발표자마다 사다리와 밧줄을 가지고 제 성벽으로 접근하는 또 다른 병사 같았어요. 제 성은 아직 서 있었지만 균열이 생기는 것이 보이고 있었죠. 마크 윌슨이 직접 제가 일부 사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지 물었을 때 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오고 있었죠. 예전에 존 스미스라면 자신감 있게 즉시 반박했을 텐데 지금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국의 자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전처럼 강하게 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오후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오늘이 끝나면 무엇이 남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후 세션은 마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조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발언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마치 모든 사람이 한국의 바다 전략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특별한 자료들을 가져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넥타이와 진지한 눈빛을 가진 인도 학자 라지 반디가 한국과 중국 근처 바다에서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는 어선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은 강했죠. 그는 한국을 그저 바다를 이용해 부자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바다를 보호하는 영웅처럼 들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목 주변의 셔츠 컬러가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방안이 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자세와 빠르고 똑똑한 눈빛을 가진 일본 여성학자 사토 히로미였어요.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한국 영화, 뮤직비디오, 컴퓨터 게임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표에서 나오는 색깔이 지켜보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런 것들을 바다 무역 경로를 통해 다른 나라에 보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들의 배는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아이디어와 이야기도 함께 실어 나르고 있어요.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5G 네트워크, 스마트 도시, 디지털 무역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죠. 수년간의 강의와 토론 경험 속에서도 이렇게 도전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잘못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가장 힘든 순간은 마크 윌슨이 다시 일어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화면에 타임라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타임라인은 수년 전 한국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런 다음 한국이 단계별로 자체 선박, 전자제품, 자동차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돕는 것으로 끝나고 있었어요. 스미스 교수님,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국가가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정보 공유를 어떻게 결합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것이 국가를 강하게 성장시키는 진정한 요인 아닐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방 안이 너무 조용해져서 벽에 있는 오래된 시계 소리까지 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고 있었어요. 수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의심이었죠. 저는 제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어요. 저는 여전히 중국의 거대한 자원과 강력한 군사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저 특별한 사례일 뿐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도 제 말이 얼마나 약하게 들리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토론은 계속되었지만 제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대신 전보다 더 주의 깊게 지켜보고 듣고 있었죠. 오랫동안 굳게 붙잡고 있던 확신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는 게 이상했습니다. 또 다른 휴식 시간에 대학 캠퍼스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조용한 구석을 찾았어요. 아래에서는 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각의 전쟁을 알지 못했죠. 회색 돌 건물들 사이로 잔디가 아주 푸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 폭풍과는 달리 그 광경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버나드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긴 하루를 보냈는데도 그의 넥타이는 여전히 완벽하게 반듯했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친절해 보였어요. 학문적 토론은 정말 지치는 일이죠.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혼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40년간 연구하면서 버나드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새로운 증거가 제 이론에 맞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그의 은발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의 말이 우리 사이에 맴돌고 있었지만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았죠.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마침내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죠. 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것이 학자의 진정한 일입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는 잠시 아래의 학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포럼 방으로 다시 걸어갈 때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발걸음이 더 느리고 생각에 잠겨 있었죠. 평소에 사실을 판단하고 정리하는데 빠르던 제 마음이 수년간 그렇지 않았던 방식으로 열려 있다고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다른 학자들을 둘러보았어요. 이제는 그들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물리칠 상대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동료 여행자로 보이고 있었죠. 도전적인 질문을 하던 일레인 장이나 환경 문제를 걱정하던 라지 반디까지 그들은 저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수년간의 세심한 연구에서 배운 것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였죠. 마지막 발표가 시작되면서 전보다 더 많은 메모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반박 대신 질문을 적고 있었습니다. 벽을 쌓는 대신 연결점을 그리고 있었죠. 햇빛의 각도가 바뀌면서 방 안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낮이 저녁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곧 이 포럼이 끝나면 모두가 전 세계 각자의 대학과 연구센터로 돌아갈 거였죠.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제2의 틀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죠. 이제 이 불편한 느낌, 제 생각이 도전받는 이 시련, 이 실제로는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진정한 보상은 토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보상은 이전의 나를 넘어서 성장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연사가 마무리하면서 저는 종이를 정리하고 마지막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곧 제 차례가 올 텐데 내 안에서 많은 것이 바뀐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발언을 할 시간이 왔어요. 제 차례가 되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모였고 방 안이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었고 다른 이들은 하루 종일 토론한 끝에 지쳐 보이고 있었죠. 일레인 장의 눈빛에는 친절함이 묻어나고 있었고 제임스 황은 제가 뭐라고 말할지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의 성공 요인에 대한 많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덜 확신에 차 있고 더 사려 깊어진 목소리였죠. 우리는 석유와 광물 같은 천연자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또한 무역을 위한 바다 접근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예전에 존 스미스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원래 생각을 굳게 고수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오늘 아침 이 방에 들어왔던 사람과 같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중국의 자원 같은 것들이 국가의 힘과 부를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바다 접근성에 관한 증거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네요.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고 있었어요. 몇몇 얼굴에는 놀라움이 보였고 일레인 장은 살짝 눈썹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과 영화, 음악을 전 세계로 보내는 방식의 예들은 중요한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길은 자원이나 바다 접근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국가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장점을 가능한 한 가장 똑똑한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을 꽉 쥐고 있던 제 손이 이제 풀어지고 있었어요. 이 새로운 생각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마치 아직 완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어보는 것처럼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새로운 생각들을 고려하도록 허용하는 데서 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방 안에 무언가가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긴장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저와 의견이 달랐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제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배울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포럼이 공식적으로 끝나자 우리는 다과를 위해 넓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천장은 나무 들보가 있는 높은 구조였고 벽에는 옛 교수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작은 그룹으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크리스털 잔들이 짤랑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태국에서 온 교수가 제 연구에 대해 물었고 멕시코에서 온 학생은 제가 추천하는 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제가 답변하는 만큼 많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당신 나라는 해양자원과 관련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천연자원이 적은 작은 나라들은 어떻게 경쟁하나요? 에스토니아 교수에게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각각의 답변이 저에게 새로운 생각거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제 노트북은 이제 예전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질문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깊어가는 동안 일레인 장과 버나드리가 큰 그림 옆에서 대화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편안한 기분을 느끼며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흥미로운 하루였군요. 버나드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한국의 전략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레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서울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해양 인프라를 직접 보시는 거죠? 어제만 해도 이런 생각은 의미 없게 느껴졌을 테지만 지금은 신나는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모임이 끝나자 혼자서 캠퍼스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오래된 건물들 위로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돌길 위로 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어디선가 부엉이가 부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책장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죠. 많은 책들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원이 국가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자신 있게 써왔던 책들이었죠. 이제는 불완전해 보이는 책들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작은 램프를 켰어요. 따뜻한 불빛이 빈 종이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펜을 들어 새로운 아이디어, 탐구할 질문들, 향후 연구 계획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버나드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자의 보상은 자신이 옳다는 증명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답을 알지 못한다는 설렘을 느끼고 있었어요. 일부 사항에 대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뭔가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몇몇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계획이었어요. 어쩌면 국가들이 어떻게 바다 접근성을 활용해 더 강해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의 유명한 항구와 조선소를 직접 보기 위한 여행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항상 사실들을 깔끔한 기계처럼 일했던 제 마음이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랄 수 있는 정원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학자의 진정한 여정은 오래된 생각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오자 노트북을 닫고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래 캠퍼스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별들이 옥스퍼드의 첨탑 위로 빛나고 있었어요. 세상이 어쩐지 더 크게 느껴졌고 오늘 아침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지적 전투에서 돌아온 저는 제 옛 생각들의 승리가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증거가 다른 길을 보여줄 때 제 생각을 바꿀 용기를 얻었어요. 이것이 제가 앞으로 간직할 진정한 지혜의 묘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일종의 패배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침내 램프를 끄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그것이 사실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